3강 애니메이션 연출은 파트 2 애니메이션 연출의 화면 스크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 스크린 화면의 본래 뜻은 보여주다로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스 시대의 연극 공연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근대의 무용, 노래 등이 이제 종합적으로 어울려지는 뮤지컬 같은 무대 공연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화가 등장한 이유는 주로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스크린을 의미했습니다. 스크린 화면은 애니메이션 초기 때부터 연출자들의 중요한 표현의 창이 되었고요. 그 안에 움직임을 어떻게 담을까? 당시도 연출자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영상이므로 화면이 기술적으로 발전하면 연출 또한 바뀌게 됩니다. 4대3에서 16대 화면으로 바꾸고 장르와 기법이 전부 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연출이 화려해지고 또한 시각적인 요소들이 크게 발전하게 됐죠. 하지만 이로 인해 연출자들이 기술만 의존해서 기본적인 연출적 법조차도 무시한다면 작품 내내 유지되어야 연출이 단기간에 끝나고 작품 완성조차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애니메이션의 연출은 기본적인 지식과 낡은 거가 되겠죠. 옛날 거 변하던 새로운 것의 연출법을 도입해서 완성도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프로덕션 설정과 디자인의 시작, 화면 연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애니메이션에서는 보통 레이아웃이라고 하지만 요즘 프로덕션 설정, 그래서 프로덕션 세팅 혹은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화면의 비율 4대3과 16대9의 차이를 한번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되면 이제 필름 크기에 따라 15mm냐, 35mm냐, 75mm야 이런 걸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애니메이션도 필름 시절에서는 크레인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됐었어요. 또한 15mm, 35mm, 75mm의 영화가 영살된 극장 스크린의 화면을 크기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75mm 경우 스펙타클 영화를 주로 상영하기 위한 와이드 스크린으로 제작이 되는데, 지금의 16대9의 화면과 비슷합니다. 영화가 이렇게 화면 비율에 민감을 했다면 애니메이션은 조금 달랐는데요.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요, 인터넷, 그렇죠? TV의 화면은 16대9로 넘어간 후에도 한동안 이제 4대3을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도 그렇지만 미래의 연출가들도 학교에서 연출자들을 배출하는 학교조차도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적용해가지고요, 현실과 조금 이제 동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심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 OVA판 중심으로 많은 작품들이 4대3 화면의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4대3하고 16대 연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면 안에 무엇을 얼마나 보이게 하느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림 보시면 그림 1하고 그림 2가 이제 종횡비의 차이, 16대9하고 4대3의 종횡비 화면의 차이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 1은 과거의 TV 화면의 위주의 화면이 되겠죠. 주로 애니메이션에 해당되는 건데요. 4대3 화면 비율을 갖고 있고요. 정확히는 1대 1, 3, 3 비율입니다. 보통 필름 사이즈를 지탱하기도 하고요. 촬영상 비율이기도 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역시 필름 메커니즘에 해당되므로 상당 기간 고수되었던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이제 쓰고 있는 16대9 화면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16대9 화면 비율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16대9 화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연출자들, 관객들 화면 비율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출이 하드웨어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TV가 4:3이면 4:3으로 제작을 하고요. 뭐 TV 화면이 16:9면 16:9로 연출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가로 세로 비율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죠. 자, 위에 보시면 이제 그림 3, 4:3 종횡비, 그리고 그림 4가 이제 16:9 종횡비 화면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 차이는 이제 그림 3은 이제 수평보다는 수직, 그리고 그림 4는 수직보다는 수평, 요게 이상적인 화면이라고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4:3은 충분히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만약에 이제 16:9로 하면 나무가 잘리게 되죠. 반대로 나무가 16:9 화면으로 보이는데 옆에 있는 것처럼 그림 4가 해당되는 것처럼 수평 구조라면은 이 4:3으로 표현하면은 조금 더 이상하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수직이냐 수평이냐 요 차이가 이제 16:9 4:3 화면의 가장 큰 차이를 봅니다. 지금 보면은 A하고 B의 그림이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원룡공주죠. 인물이 이제 화면 안에 담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요. 연출자의 상당히 고민이 되죠. 그래서 그림 A와 B는 4:3이냐, 그리고 16:9냐 요 차이입니다. 16:9이 아니고요, 4:3.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요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비교를 해주면 A가 이제 인물이 그 얼굴 모양, 그리고 머리 모양, 그리고 의상, 뒤에 보시면 배경도 살짝 보이죠. 생각보다 이제 스타일을 좀 강조하는 경우고요. 그 B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을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에 비교를 하시면 머리 모양, 뭐 배경, 의상 이런 정보가 상당히 적죠. 대신 이제 인물의 표정, 인물의 그 심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이제 B 같은 경우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 16:9 화면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에 이제 해당되는 화면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구도를 잡을 때나 구성으로 해가지고 잡으실 때 굉장히 이제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16:9 화면으로 연출을 하게 되게 되면은요, 4:3 연출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16:9 화면의 차이는 늘어난 공간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단순히 보자면은 더 그리거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인원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더 그려야 되니까 이제 자본도 더 들어갈 내용들이죠. 이것도 사실은 연출자의 선택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4:3 화면보다는 정보가 훨씬 많아지고요. 스케일 영역도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스타일, 배경, 정보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림자 처리로 인한 볼륨감, 기법, 그리고 의상, 시대감도 정보가 늘어나게 되죠. 몰입감이나 대신 이제 4:3 화면이 갖고 있었던 몰입감이나 인물의 비중도도 반감될 수도 있는데, 화면 자체가 정보가 많은 탓에 쇼트를 설명하는 러닝 타임들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시선 처리, 수평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설정. 그림 7과 7에 해당되는 A하고 B 그림을 이제 화면 영역 중 이제 연출자가 16:9 화면의 구도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A가 설정이라면 B는 프로덕션 디자인에 해당되죠. 그림과 같은 장소, 시간 정하고 거기서 이제 시퀀스에 맞게끔 화면을 정하고 화면의 영역과 길이, 연결 시점을 찾는 게 애니메이션 연출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B에서 인물이 4명이 보이시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측면으로 앉아 있고 다른 사람과 동떨어진 사람이 작품을 끌고 나가는 이제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A 같은 그림을 보면은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
뭐 카페에 앉아 있는데 지금 주인공이 어디 있고 그 인물들 주변 인물이 어디 있고 이거 뭐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B는 모두 설정되어 있는 인물 관계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장소가 제공이 되고요. 시간대도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관계도 알 수 있습니다. A 그림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죠. 화면 안에 선택된 정보가 가득하고요. 다른 인물이 말하고 있지만 주인공은 듣고만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은 혼자 움직이거나 외톨이일 수도 있습니다. 뭉쳐있지만 주인공은 따로 앉아 있습니다. 장면은 객관적이고 마치 관객이 바라보는 3인칭 관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면만 보고 굳이 한다면 장르로 선택하면 형사물, 액션물, 범죄물 이런 걸로 이제 판단할 수도 있겠죠.